자, 20번을 보시면 정답이 어디서 나와요? 정답이 되는 부분만 딱 찍어내고 갑시다. 요지 문제니까 요지 부분을 찾으면 되죠. 요지 부분을 보니까 수능의 시험 문제의 지문의 70%는 두 갈씩입니다. 다만 그 두 갈씩만 가지고 두 갈씩, 그러니까 요지라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어요, 구체화되어 있어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주제문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것 뿐인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놨죠. 네가 전문가라면, 전문가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갖는다라는 것, 뭐를 갖는 것? high follower예요. 근데 account까지 있으니 전치사 앞까지를 끌어야죠. 이렇게 하나죠. 이거를 갖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count는 account니까 숫자를 말해요. 그리고 follower는 구독자, follower 숫자. 높은 팔로워 숫자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 근데 그 팔로워 숫자가, 그 팔로워가 이거에 대한 팔로워겠죠. on your social media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SNS, 그죠? 영어로는 SNS를 잘 안 써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소셜 미디어라고 해요.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는 계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계정. 너의 페이스북 계정, 그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팔로워의 숫자가 높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enhance. 뜻이 뭐죠? enhance. 강화하다죠. enhance가. 강화시켜줄 것이다. all the work. 모든 일들. all the work. 모든 일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네 실제 삶에서. 그러면 그게 뭐 네가 전문가라고 써놨으니까 학생은 아니죠. 여기는 지금 직업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직업에 enhance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 여기서 선택지에서는 그 enhance를 뭘로 바꿔놨어요? enhance all the work를, 이거는 지금 주제문이잖아요. 주제문이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메인 아이디어, 주된 생각,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요지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생각이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이 문장을 직독직해 해가지고 딱 내리면 요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이 사람의 중심 생각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중심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네가 전문가라면 그 소셜 네트워크의 계정의 숫자가, 구독자 수가 많으면 네가 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enhance, 강화하다라는, enhance, 강화하다, 강화시키다라는 것을, 그죠? 강화하는 것을 성공이란 단어로 바꾼 거네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네가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어. 뭐가 있으면? 많은 팔로워 숫자를 인기란 단어로 바꿨네요.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풀고 나서 예시, 이 사람이 주제문, 주장, 요지라는 것은 사실상 주장이니까 자기가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대야 되죠.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가 예시라고 합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코미디언을 썼어요. 코미디언을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의 요지가 절대 코미디언이어서는 안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예시는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순신이 죽었다고 해서 이 글의 요지가 이순신이 아니라고요. 그죠?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봐라, 내가 하는 주장이 맞잖아. 자, 정답은 주제문에서 한 번 나왔고 마지막 결론에서 한 번 더 나왔어요.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You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need to가 딱 나오면 강조죠. 이거 꼭 하시라는 소리죠. You need to adapt.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라는 얘기죠, 지금. 왜냐하면 those who doesn't, 하지 않은 자들이 뭐 할 거니까? won't make it. make it이 뜻이 뭐예요?
make it. 이루다, 성공하다 이 말이죠. 만들다 아니죠. 이루다, 성공하다. very far, 그닥, very far, 멀리 성공하지는 못하니까.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여기서의 주제문은 뭐뭐 하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다라고 해요. 이다요지. 뭐뭐이다.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숫자를 가져라. 그럼 여기는 무슨 요지라고 그래요? 너가 안 하면 이거 못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약을 꼭 챙겨 드세요 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뭐예요? 너 이 약 안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겁주는 거가 더 부정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이걸 안 하시면 넌 성공 못해가 더 강해요. 하지만 이 두 개는 표현이 같은 표현, 다른 표현? 같은 표현. 그래서 부정어를 쓰는 거. 이루지 못할 것이다. 같은 표현. 자, 그 다음에 21번 넘어가서 2번 문제는 간단하게 풀게요. 여러분들이 해석만 한번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21번. 주장이죠. 주장이란 것은 결국에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지라는 게 바로 눈에 안 보일 테니까 주제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을 찾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는 문장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외우죠. 주장할 때 쓰는 표현들. 해야만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어떠한 것도 이런 표현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주제문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벌써 if나 그죠? if나 when 같은 거 시작하면 예시예요. 조건을 준 거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가 overwhelm를 당하고 있다면 이건 비동사니까 네가 지금 뭔가에 대해서 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좋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문제잖아요. 문제점. 그러면 이거 요지가 어떻게 가요? 문제점 딱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글은. 문제점 딱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글은 그냥 문제를 인식하자. 아,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점을 인식하자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자, 내 말을 따르시오. 이 약 안 먹으면 죽으니 너 그 병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 자, 내가 지어주는 약 꼭 드세요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벌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가 문제가 뭔가가 있으면 by the amount of the responsibility that you have to deal with. 네가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에 의해서 네가 뭔가 문제가 있고 overwhelm, 그죠? 압도당하고 있다면, 그죠? 그렇다면 너는 are going to have to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죠. 해야만 할 것이다. 미래를 썼죠. figure out은 해결하다, 찾다죠, 찾다. 방법을 찾으세요 하면 이게 요지예요. 이게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가장 일반 주제문.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지가 방법이 뭐다라고 말은 안 해주는데 방법을 찾아야지만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You can balance out. 그죠? 균형을 맞춰라. 그러니까 네가 인생에 뭔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balance out이란 표현도 알아두세요. balance out. 이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를 찾아라가 이 글의 요지인데 그 way가 아직 안 남았죠. 그러니까 원래 주제문은 이렇게 넓어요. 주제문은 원래 이래요. 그러면 이 way를 찾으면 되죠. 이 way를 찾는 구체적인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is there somebody 누군가 있냐? that you can 이 문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오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문장들. 이런 문장 하나 해석하면 이제 정답 바로 끝나니까. 약간의 논리력과 외국어의 해석 능력. 그게 모의고사 점수를 올리고 영어 등급을 올리는 가장 첫걸음이에요. 정확한 해석과 약간의 논리력.
그 논리는 많지 않습니다. 어디가 끊겨 있어요? 어디서 끊는지 알아야죠. You can turn to 여기서 끊겼죠. 그러면 turn to를 외워야겠죠. turn to가 뭐예요? 의지하다.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근데 그 의지를 왜 해야 합니까? 이거 하려고. To tell them that 이거를 말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기 위해 이거 할 만한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지를 뭐 이렇게 궁금하면 읽던가 시험 끝나고 방법은 나왔잖아요. 사람을 찾아라. 말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글의 요지는 벌써 방법을 찾으셔야만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이 있냐 이거죠. 의지할 만한 사람. 뭘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나 힘들어. 자,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왔으니까 내려가서 정답을 보는 거죠.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한지를 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1번 이제 오답 만드는 요령 보세요. 오답. 책임감을 끝까지 완주하라. 도덕적인 데다. 2번 책임지고 할 일이 많을 때 타인에게 요청해라 라고 정답이 딱 나와 있죠. 그럼 2번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상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짜집기 하시면, 그러니까 짜집기의 시작은 역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상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이러겠지가 오답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근데 이건 예시가 굉장히 예시를 해석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시를 해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시를 읽는지를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죠? 영어는 읽고 있지만 독해는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글은 읽고 있지만, 그죠? 독해는 아니에요. 그죠? 예시, 여기서 말하는 농구 게임을 읽으면서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을 딱 잃어버리면, 그죠? 오답만 계속 내 눈에 보여요. 왜? 예시는 어차피 이거의 요지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delete perfect. 그럼 여기 perfect 나오겠죠, 어딘가. 그리고 insert complete. 완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라톤을 뛸 때 2시간 15분 안에 들어오는 게 완벽하다가 아니라 4시간이 걸리건 5시간이 걸리건 complete. 그죠? 완성하는 것이 성공이다. 라는 예시 중에 하나가 2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Perfect shot. It was perfect. 완벽이라는, 샷이 너무 완벽했어. 림도 안 맞았어요. 그죠? Without a touch the rim. 그죠? Never touch the rim. 근데 이번에는 몇 번 튀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ugly해요. 이게 B. 하지만 in this instance the ball went through. 어쨌든 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점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된 거다. 그래서 완성의 목적을 뭐 해라? change 해라. 이게 이 글의 첫 번째 요지였네요. 그냥 여기서 정답 나왔네요. 다만 그 단어를 그대로 주지는 않죠. 그죠? change 하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네가 원래 있었던 이 개념을 이 개념으로 바꾸세요 이 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쓴 거예요? 바꾸세요를 define을 다시 하세요로 바꾼 거죠. define이 정의를 내리다니까 다시 재정의하세요 이 말로 change라는 단어를 쓴 거죠. perfection이 아니라 perfection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지금 perfection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뭘로 바꿔라? accomplish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 complete이라는 단어를 accomplish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동의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이 주제문의 단어를 그대로 쓰진 않으니까. 23번은 24번인가요? 아니 23번이죠. 23번은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기 전에 2번과 4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를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2번과 4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럼 내가 요지를 먼저 찍어드릴게요. 안 되겠다. 얘들아, 우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요지를 잡아줄 테니까, 주제문을 잡아줄 테니까 2번과 4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를 나한테 말해보세요. 알겠죠? 제일 많이 쓰는, 시험 출제자가 제일 많이 쓰는 트릭이에요. 그리고 수험생이 제일 잘 걸려드는 트릭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오늘 2번과 4번에 다 나왔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Being smart or competent. 외워야 될 단어죠. compete, 경쟁하다.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것이니까 능력이죠. 영리하거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 자체가 충분치 않으니 네가 그냥 원래 저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가 충분한 게 아니라 그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를 하려는 거잖아요. 추가. 그 추가한 내용이 이 글의 요지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럼 선생님 뭐 할까요? 그게 이 글의 요지예요. People sometimes don't recognize. 왜냐면 너의 능력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면 끝나네. 너는 아주 똑똑한 애인데, 너는 아주 이 분야를 잘하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거를 봤을 때 인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식을 못한 사람의 시야라는 것 자체가 뿌옇거든요. crowded. 뭐에 의해서? first impression에 의해서. 이런 단어 가지고 오답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첫인상이 중요해. 막 이러면서 막 오답을 말장난을 막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뭘로 해결해야 되냐고요, 지금. 내가 문제점 나오면, 부정적 단어 나오면 내가 뭔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impression we give,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that we can lose us, 그죠? 우리가 직업을 잃고 또는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나온 거예요. We present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present,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speak more of the skills we bring to the table. 우리가 테이블 위에다가 스킬을 딱 하고 갖다 놓는 것 이상의 효과는 뭐가 있다? 얘가 해결책. 우리 스스로를 프리젠테이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cultivate that presentation이죠. 너의 그러한 표현 능력을 cultivate, 더 키워라. 그리고 이제 이 표현 보세요. 여기서부터 무슨 말이냐면 nobody like to be crossed off. 이거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원한다. 이거는 원치 않는다. 이게 두 개가 결국은 같은 표현이잖아요. 착하게 살자, 나쁘게 살지 말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읽어도 된다는 소리죠, 사실은. 아무도 이름이 크로스오프 되기를 원치 않거든요. Before being given the opportunity.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네 첫인상 때문에, 너의 이 첫인상 때문에 opportunity 자체,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cross off. 그냥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걸 원치 않거든요. Show others who they are. Who they are. 이게 프레젠테이션이죠. 우리가 표현하기도 전에, 내가 누군지를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기도 전에 이름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그러지 않도록 네 자신을 표현해라 이 말이니까 같은 표현이라서 반복이에요. 정답 가야죠, 이제. 정답 가야 되는데 왜 2번과 4번은 아니냐 이거죠. 요지는 여기서 끝났어요. 아니면은 맨 밑으로 가면 밑으로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도 해석을 꼭 해보세요. It is important. 벌써 중요하다고 하면 요지죠. 여기는 이제 요지에 대한 재진술,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뭐가 중요하느냐? We all learn. 배워야 됩니다. How to say. Say the appropriate things in the right way.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한 것들을 말하는 방법을 배우자.
이게 아까 말했던 presentation skills 이런 거죠. 한 번 더 나왔죠. 그 다음 present ourselves 해야 된다. in the way that appeal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지는 알았을 테니까 오답을 피해가는 방법만 좀 찾아봅시다. 공식적으로 너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워. 이 글은 이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랬죠. 이건 문제점만 설명하고 있죠. 2번, risk, 위험해. 뭐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first impression,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해. 라고 소재를 가지고, 같은 소재, 이건 오답 선택지 알아두세요. 같은 소재, 다른 주제. first impression을 가지고 하면 안 돼라는 문제점을 말한 건 맞는데, 그죠? 그거를 당하지 않도록 해결책으로 너를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라라고 해결책을 제시했죠. 근데 여기는 다른 주제를 만들어 보겠죠? 같은 소재. 이게 지금 여러분 무관문학 문장 만드는 요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4번은 뭡니까? 이거 4번 정말 잘 쓰는 방법인데, strategy. 전략 맞죠? 뭔가 고쳐내라는 전략 맞죠? that help. 맞죠? 뭐를? improve your presentation skills.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죠? 발표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뭐냐? 주제라는 건 뭐냐? 발표 중에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어요 라는 게 주제예요. topic. 이거에 관해서만 쓰겠어요. 나를 표현하는 발표. 그래서 글을 쓰면 내가 주제문을 정하는 데서 좁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예시예요. 그래서 오류를 정하는 오류를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 예시 하나가, 사과 하나가 전체 과일을 대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가 전체 과일을 대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이것도 틀려요. 예시가 그래서 요지를 덮을 수가 없어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것도 오류예요. 얘는 무슨 오류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쓰겠다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켜놔 버렸습니까, 지금? 전체 발표라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버렸죠. 범위를 좁히는 것도 틀리고요. 범위를 넓히는 것도 틀려요. 이 두 가지 오류가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글에서의 요지는 나를 표현하는 방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략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여기는 너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는 것은 너무 넓죠. 발표 능력이 뭘 발표하냔 말이에요. 뭐 대학교 숙제? 방학 숙제? 다 포함해버리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성급한 뭐라 그래? 성급한 일반화 오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좋은 단어 하나 나와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 테일러가 무슨 말이에요? 테일러. 테일이 꼬리죠. 꼬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예전에 턱시도, 턱시도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 뒤에 이렇게 이게 재단사예요, 재단사. 그럼 재단사라는 직업의 동사로 쓰면 뭐예요? 만들다죠, 만들다. 너의 첫 번째 great impression을 만들다의 개념입니다. 재단하다. 그래? 만들다. 24번은 뭐 해석 안 할게요. 그냥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문제점 나오죠. Take the choice of which kind of soup. 무엇을 살지. There is too much data. Too much data. 끝났죠. 여기 문제점 나왔죠. 그래서 얘가 뭘 제시했습니까? To land. 네가 정착을 하시려면 you need. 끝났죠. 이거 하세요. 끝났죠. 서머리를 해라. 일부를
서머리. 이게 바로 서머리를 해야 될 그 원천이 feedback from your body. 끝났죠? 문제점 해결책. 여러분들이 방학 숙제로 글을 써야 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자, 설명문 쓰시겠어요? 문제점 쓰시겠어요? 뭐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난 이게 좋아요. 참 좋아요. 이렇게 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부분의 세상들의 글을 쓰라 그러면 우리는 논설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critic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criticize.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이 다 critical thinking이에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딱 찍으면 그게 다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의 표현의 다양성 때문에 착하냐, 착하게 사냐, 나쁘게 살지 마냐, 이제 이런 어휘력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왜? 외국어 능력이니까. 하지만 외국어 능력의 가장 기본은 국어 시험에서도 똑같죠. 비문학. 국어 모의고사 풀어보셨어요? 비문학. 너의 크리티컬 띵킹을 물어보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 영역이 영어 수능에서는 이거 여기입니다. 영어, 외국어, 너의 비판적 사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사고를 하려면 누가 뒷바탕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 짧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정확한 정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숙달된 해석. 선생님, 저는 정말 제대로 해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을 주죠. 네가 다 읽으라고 이거를 만약에 2시간씩 보면은 이게 무슨 그게 시험입니까? 그러니까 정독을 먼저 하세요. 어설픈 속독 따라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속독을 먼저 배우시면 계속 부정확한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자기가 상상으로 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는 2학년 이 정도 시험에서 끝나요. 더 이상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지금 3학년 EBS 같은 거 보시면요. 이거 지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단어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문제를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이게 시간에 쫓기면서 풀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정독이 일단 기본이에요. 아니, 왜 걷지도 못하는데 왜 뛰려고 그래요? 정독도 안 되는데 속독을 하겠다고? 욕심이세요. 야, 이렇게 해서 감으로 풀어. 내가 그렇게 해서 걔네들의 말년을 내가 다 봤잖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고3분만 올해가 14년째예요. 내가 걔네들 말년을 다 봤잖아요. 점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찍은 거, 자기가 이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우연히 맞으면 정답이 조금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감이 살았다 그래요. 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네가 감이 있어. 한국어로 그냥 찍은 거지. 그 감 아니에요. 외국어 감 아니에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당장의 목표 결과치를 선생님이 절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을게요. 당장의 결과치. 왜냐면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영어가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약간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정도를 걸어가셔야 돼요. 정도를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정독을 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정독이 숙련되면, 그리고 글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글이 흘러가는 방향을 이해하시고, 사람들이 논설을 한다는 걸 내가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아셨죠?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 방법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모의고사를 그냥 혼자 알아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모의고사 풀이 전략, 좀 전략을 그래도 좀 세워야 되니까 시간 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적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략이라는 걸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3점짜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3점하고 2점짜리 문제하고 한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2점짜리를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듣기에 1번부터 17번을 이렇게 풀면 듣기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스피킹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듣고 나서 그 다음 말을 네가 적어야 되는 것은 잘 들었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해야 될 말을 모르면 그냥 잘 들어도 틀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1, 2번 같은 거 실수 많이 하는 거 1, 2번 뭐 13번, 15번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계산 문제 이 가운데 있는 도표 문제 좀 자기가 자신 없는 영역은 듣기를 맞추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37점을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점짜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주는 점수라고 생각하시고 받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 시간이 비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간이 비는 게 이것은 고스란히 듣기만 풀고 중간중간 텀이 있고 맨 앞에 가장 중요한 거 인트로덕션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짜집기를 조금 하면 독해를 조금 몇 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 45분을 드렸는데도 평소에 듣기 시간에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을 못 푸니까 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때 풀어야 될 문제는 저는 이제 내용 일치불일치만 욕심내지 말라. 일치불일치만 해라. 그렇게 해도 네 문제는 풀 수 있다. 그럼 네 문제면 벌써 10분 아닙니까? 10분에 가까우니까. 한 문제당 2분 잡고 2분 한 10초 잡고. 그럼 일치불일치 풀고 나면 문제를 쭉 지금 29번까지 온단 말이죠. 28번까지 딱 끝나고 났는데 27번까지 끝내야겠죠. 27번까지를 딱 끝냈는데 나는 문법이 자신 없어. 어법이. 풀지 마.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기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신 있는 거,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푸는 게 잘 본 거예요. 평소에 틀리던 걸 맞추는 게 잘 본 게 아니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춰야 돼. 일단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법이 자신 없어? 그럼 그냥 냅둬 그냥. 29번 어휘 3점짜리 자신 없어? 그럼 냅둬 그냥. 31 여기가 빈칸 추론 빈칸 1번 빈칸 2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네 문제는 EBS에서 나와요. 물론 오답률이 높습니다. 왜? 수능 EBS 시험 범위가 1000개예요. 1000개. 2월 달에 나와서 10월 달 8개월 동안 1000개예요. 내가 3년 여러분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 4년 5년 동안 1000개를 안 본 100개도 안 읽은 친구들이 10개월 동안 시험 범위가 1000개예요. 그 1000개에서 6개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외워서 시험 봅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는 고3 때 결정되는 게 아니죠. 대학교는 고1, 2 때 결정이 이미 됐어요. 3학년 때는 그죠? 그거에 대한 실력을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지. 실수하지 않도록. 3학년 때 뭘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희망을 드리긴 하지만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이냐? 나는 여기서 43, 45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뒤에 보니까 뒤쪽을 다 찍으셨길래 시간 막상 딱 재고 풀면 43, 43, 45 세 문제짜리 이거 6점이에요. 네가 푸는 이 어법하고 어휘 문제를 다 맞춰야 돼요. 이거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41번, 42번 어려우면 풀지 마. 건너뛰어 이거는 다 건너뛰는 소리야. 나중에 풀어야죠. 내가 기본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것들을 따고 승부처를 걸어야죠. 이미 게임을 다 져놓고 여기서 이기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풀 수 있는 거에서 이겨놓고 게임을 이겨놓고 여기에 승부를 거는 거죠 이제. 그죠? 승부를 걸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6페이지 10페이지예요 6쪽 7쪽. 어차피 여러분 대학은 이쪽이 결정하니까 6쪽 7쪽으로 딱 가보면 8문제가 딱 펼쳐져요. 빈칸 2문제, 순서 삽입 2문제, 문장 삽입 2문제, 요약한 문제. 다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거기 있어요. 무관한 문장 같은 건 쉽잖아요. 그죠? 요약 문장, 요지문이 나와 있으니까 도전할 만 하잖아요. 순서 삽입, 내가 네 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수능장에 가면 순서한 문제, 문장 삽입 한 문제도 연계예요. EBS에서 나와요.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 순서 삽입에서 네 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한 두 문제쯤 맞출 수 있잖아요. 내가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놓고, 대부분 순서 1, 순서 2 이렇게 나오면 누가 조금 더 쉬워요? 앞에 게 조금 더 쉽죠. 뒤쪽보다는. 그리고 연계도 앞쪽에서 나오니까. 앞에 것들은 건드려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한 것 같으면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읽으세요. 그죠? 의외로 빈칸 추론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마음을 비웠을 때 오히려 잘 풀릴 때가 많죠. 마음을 비워놓으면 해석 몇 개 안 되는 거 날려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 문장 날린 것이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거일 때 많잖아요. 빈칸은.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거예요. 시험은 일단. 제가 이제 전략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조금 이런 부담감에서 내가 단어 해석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절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29, 30, 이제 31, 32가 남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끊고 이제 3점짜리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단.